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대의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 3가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물가와 고정비. 제가 좋아하는 조지아 오리지널 캔커피가 자판기에서 500원에 팔리던 시절을 기억하는데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같은 제품인데도 1,400원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의 기억 속 어느 시점부터 캔커피의 가격 상승이 180%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의 월급은 그 시절보다 180%가 상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알바로 돈을 벌고 있는 대부분은 최저임금 더하기 주휴수당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이걸 시급으로 역산해보면 대략 1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점심을 해결해주는 곳이 드물고 만약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을 일하는데 식사 시간을 중간에 껴있다면 식비로 1시간을 지불하고 커피까지 마시면 근무하는 시간 중 1시간 반을 소비하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주 5일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해보면 세후 실수령은 187만원, 식사와 커피를 마시는데 이 중 30만원을 쓰면서 16%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독립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월세, 전기, 수도 요금, 몇 가지 보험료, 통신, 소모품까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여기에 필요한 돈은 가볍게 50만 원은 넘기게 됩니다. 최소값으로 가정한다 해도 월급의 26%가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앞서 본 식비와 생활비를 합치게 되면 총 42%가 사라지고 가끔 피자나 치킨, 옷이나 신발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숨만 쉬고 사는데도 약 50%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성 친구와의 데이트까지 고려하면 한 달간 열심히 일했어도 통장 잔고는 크게 증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통장에 돈을 노리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청년들이 돈 모으기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식비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일하고 다 같이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현실적으로 편의점에서 때우거나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홀로 빠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이가 부족하면 더 많이 일하면 될 것 아닌가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본 대부분의 20대 분들은 알바를 하면서도 구직을 위한 활동을 계속 병행하기 때문에 실제 하루를 같이 지내봤다면 주 5일 8시간 이상 일하라고 차마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최저임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89%가 상승했지만 외식 물가는 100%가 넘게 올라간 물품들이 너무나 많고 월세와 통신, 공과금을 합하게 되면 매달 60에서 80만 원이 사라집니다. 최저임금으로 세후 180만 원을 수령한다면 고정비로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데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되는 돈까지 고려하면 20대의 저축률이 20% 이하라는 숫자가 이해됩니다. 둘째, 낮은 금융 지식. 물가로 인해 돈을 저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극한의 절약을 통해 187만 원을 받아 그중 1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금 외에 다른 금융 상품을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제 수준도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제가 보기에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거나 미미했고 조금 친해졌던 한 친구에게 매일 조금씩 공부해보라고 제안해봤지만 취업 후에 안정되면 시작해볼게요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네요. 물론 30대에 알바하고 있는 제가 하는 조언이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온 세상은 금융 지식이 있어야만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국가가 돈을 푸는 이유,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의 관계성을 알고 있다면 돈을 모으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될 텐데 쉽게 풀어 말할 재주가 없는 저는 그저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가는 매년 돈을 찍어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의 총량을 볼 때 M2 통화량을 떠올릴 수 있는데 간단한 검색으로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고 또 국가에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 걸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많이 들어보신 양적 완화는 말 그대로 진짜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인데 디플레이션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시행합니다. 둘, 국가 부채 완화.
부채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대개 미래의 돈을 현재로 가져와 투자를 하고 그 성과로 국가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혹은 복지나 공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부족할 때 부채를 찍어 사용합니다. 이렇게 쌓인 부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더 쉽게 갚을 수 있습니다. 지금 1억을 빌려 100년 뒤 1억을 갚는 조건이라면 무조건 빚을 내는 게 유리하듯 국가도 이러한 논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 금융 시스템 보호. 대마불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대 금융 시스템에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은행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살리기 위해 정책 자금을 끌어오게 되는데 이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심폐소생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말했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의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집이나 주식의 경우 매년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역성장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돈을 풀어서 이루어내는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돈풀기가 화폐 가치를 크게 훼손하진 않지만 국가가 정책 혹은 역성장하는 시기에 계속된 돈풀기는 경제 규모에 비해 많아진 돈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며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시기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본과 같은 저성장 혹은 역성장이 거진 확정된 미래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성장 시기에 화폐 발행을 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성장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의 정책들을 보면 GDP 역성장에 들어갔음에도 경제 부양을 위해 정부가 푸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어 화폐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 부양에 실패한다면 자산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알바든 정규직이든 돈을 벌기 시작하는 20대 분들에게 꼭 금융을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20대에 노동과 맞바꿔 얻은 돈을 지킬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적어도 저보다는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득 같이 임관했던 동기가 첫 월급부터 주식을 사서 같이 전역할 때 서울에 집을 마련했던 게 떠오릅니다. 그 당시 묵묵히 적금만 하던 저에게는 큰 금융적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진심을 담아 공부할 수 있었기에 그 친구와 친하진 않았지만 감사의 말을 전해봅니다. 셋째,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 알바를 하다 보면 근무 기간 중 20에서 30%는 굉장히 힘든 날이 껴 있습니다. 그날 일하면서 다들 표정이 굳을 때쯤 다들 월급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월급이라는 보상을 생각하면 힘든 게 조금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번의 알바를 거치면서 꽤 많은 분들과 안면을 틀 수 있었는데 앞서 언급했듯 저축과 투자에 대해 말하는 분은 보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답변으로 콘서트를 보러 간다, 워홀 준비, 대학 등록금 마련 등 각자가 받게 될 돈의 쓰임처가 거진 정해져 있었고 정말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대는 공부만 하다가 사회에 막 발을 내민 시기라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결국 20대는 알바로 열심히 주 5일 8시간씩 일해서 187만 원을 받아 절반은 생활비로 사용되고 남은 절반도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을 위해 소비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축이나 투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20대의 알바로 돈을 모을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풀어봤습니다. 요즘 알바를 하면서 20대를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해주고 싶었던 말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최대한 절제하려 했지만 저의 꼰대력이 강하게 묻어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 제가 20대였던 시기보다 지금이 더 힘든 건 확실하지만 저보다 더 빠르게 금융 지식을 갖추고 인생의 앞자락에서 시드머니를 굴려간다면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